안녕하세요. 시원한성TV 구영모입니다. 오늘은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감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을 경징계도 하고 그 해당 시행업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하고 화성도시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아파트는 2015년 당시에 화성도시공사가 LH로부터 선제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그 민간업자를 선정을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아파트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 동탄 이신도시의 분양 시장은 굉장히 핫했습니다. 분양이 거의 100% 다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토지가 거의 200대 1이 넘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LH로부터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받으려고 했겠죠. 당연히 이제 분양이 나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금싸라기 땅을 화성도시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화성도시공사는 LH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또 전매를 했을 때는 전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걸 통보도 없이 민간업자한테 명의 변경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총 221억이나 되는 수익을 얻었고, 그 당시 화성도시공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곡 산단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부채도 많았고, 근데 그 221억을 2015년 회계연도에 포함시키면서 그 당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좀 좋아졌고, 또한 그 직원들도 그 돈으로 가지고 그 성과금도 나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 심각한 거는 당연히 이 사업은 굉장히 대박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업자들이 달려들었겠죠. 결국에는 두 개의 법인,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이걸 지원하게 됩니다. 화성도시공사는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34개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평가 항목을. 그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이체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 34개 중에 14개 항목을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합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와 B 업체가 있었는데 평가 항목이 14개가 수정 삭제됨으로써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뒤바뀐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B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이 14개 항목을 다시 복귀를 해서 평가를 해보니 이 A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4,900억 원의 이런 대규모 사업에 사업자가 뒤바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컨소시엄이 한 개의 컨소시엄은 민간 컨소시엄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었고, 이 결국에는 민간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처음부터 봐보면은 이 평가 지침서 자체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사업자한테 유리하게끔 변경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컨소시엄 구성 대주주는 금융사가 돼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도, 이건 금융이 아닌 그 민간 사업자도 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한 건설업자를 컨소시엄에 넣을 수가 없다. 또 그런 원래 최초의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삭제를 하고 결국에 민간 사업자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임의대로 평가를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죠. 근데 저는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민간 사업자가 과거에 기록을 보면 이 부동산 관련된 시행을 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실적이 전무한 업체였습니다. 영화, 배급 이런 업태가 있었던 그런 업체입니다. 법인 등기를 봤는데요. 2015년 그때 화성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갑자기 업태를 바꾸거나 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굉장히 허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업체가 그 법인의 대주주가 돼서 무려 지분을 60%나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안에는 컨소시엄 안에는 화성도시공사, 그 다음에 금융사, 이렇게 민간업자가 있는데 지분율이 60%고 화성도시공사가 5%였고 나머지 금융사. 그 다음에 수익률 자체도 다른 데는 다 한도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5%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간업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이 민간업자는 추후에 건설이 되고 나서 이제 유치원하고 상가를 또 분양을 합니다. 이 상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양했을 때 좀 의도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정황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저녁 7시에 공고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몇 수십억 되는 돈을 입찰 보증금으로 넣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이나 웃긴 거는 결국 민간업자 대표의 자기 명의로 된 다른 관계회사에 넘겼습니다. 무려 50억이나 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에 50억의 어떤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금 배임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가 손해냐? 화성 시민이 손해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손해지 않습니까? 왜냐면 화성도시공사에서 220억이나 전매 차익을 남겼고, 그 전매 차익을 안 남기고 그대로 그게 사업비로 들어갔으면 그만큼 더 입주민들 혜택을 누렸을 거고, 그 다음에 그 50억 횡령도 없었으면 그만큼 더 이익이 생겼겠죠, 입주민들한테. 사실 이 화성도시공사가 토지뿐만 아니라 이 전체 사업을 통틀어서 몇백억의 어떤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주주 60% 민간업체는 얼마나 지금 수익을 많이 얻었겠습니까? 제가 추정하건대 거의 1,000억에 가깝지 않을까. 그럼 그 많은 돈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이거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많은 이권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입이 됐다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업자의 대표가 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임기를 다 못 마쳤습니다. 사법 처리가 되는 바람에 임기를 다 못 마쳤고, 최근에 작년 12월에 기사를 보니까 회삿돈 횡령으로도 지금 재판 중에 있고, 하여튼 이런 분이 지금 시행사 대표를 맡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아니 이렇게 중체대한 일이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끝나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900억이나 되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평가를 해서 삭제를 해서 변경됐는데 경징계? 이건 좀 말도 안 됩니다.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이 2015년도부터 최인석 시장 때부터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의혹이다, 분명히 이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혹으로 끝났습니다. 의혹으로.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도 드러나지는 않고, 그렇다고 검찰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팩트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화성도시공사는 부당하게 LH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아서 전매차익을 남겼고, 두 번째, 민간 사업자 과정에서 평가 항목 공모 지침서를 변경을 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더 이득이 되게끔 해서 됐고, 결국 민간 사업자는 추후에 분양 상가하고 유치원 분양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검찰에서 또 보고 있는 게,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 굉장히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100% 분양이 됐고,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좀 개입이 돼서 공무원, 공직자, 정치인 하여튼 여러 할 것 없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예비가 90번이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90번인데도 당첨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의 어떤 미온적인 조치, 저는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일명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배임 혐의가 아니라 어떤 정치권이 더 큰 게 개입이 됐을 거라는 저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비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감사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감사 보고서 감사원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감사 결과 클릭하셔가지고 화성시를 검색을 하면 가장 최근에 이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정 업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단순히 이거에 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 사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제보가 이루어지거나 좀 더 뭔가 더 드러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 지지부진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명정대하게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감사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조치가 났다고 하지만 단순히 경징계로 끝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도 시청 직원도 개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시 원점부터 재수사, 원점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